안녕하세요. 박래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15번째 얘기는요, 당나라와 중국의 악녀의 반열에 오른 무축천 얘기로 문을 엽니다. 한나라에 이어서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가 사마염에 의해서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이 진나라를 또 양건, 수문제가 멸망시키고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수나라는 또 37년 만에 무너지고 당나라가 됩니다. 수나라를 패망시킨 이연은 둘째 아들인 이세민과 같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연이 당나라가 고조가 되면서 당나라로 국호로 만들게 됩니다. 당나라 고조인 이연에게는요, 둘째 아들인 이세민이 있었는데, 이 이세민이 전쟁터에서 공로를 앞세워 가지고 자신의 형인 태자도 죽이고 동생마저도 죽이고 또 아버지를 협박을 해서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황제가 된 이세민은 당태종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였고 중국의 훌륭한 황제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당태종과는 우리의 악연도 있는데, 그것은 당태종이 17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죠. 이때에 우리 연개소문 장군이 한시성에서 격퇴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나라를 경영하면서 유중이라고 하는 충신과 많은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정관 정효라고 하는 어록을 만들었는데, 이 어록은요, 당태종 이후에 중국의 황제들은 물론이지만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통치의 필독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요, 물은 배를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물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곧 물이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에 교만해지기 십상이다. 모든 일이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술술 풀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인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고요.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내용에는요, 파격적인 보상을 잘해야 하고 백성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줘야 한다. 또 사람은 큰 뜻을 품어야 한다. 뜻이 적으면 그릇이 적는 것이고 그릇이 적으면 담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릇이 커야 사람이 모인다. 또한 그릇을 키우려면 스스로 겸허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말들이 이 정관정효에 적혀져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새겨둘 만한 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태종은요, 신하들이 과감하게 직언하게 하고 포상과 벌을 아주 공평하게 했지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해가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훌륭한 황제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당태종 때에 눈여겨볼 만한 한 후궁이 있었는데,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름은 본명은 무조인데 후궁으로 입궁한 후에 황제로부터 미랑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가지고 무미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중국에서 여성으로서의 최초의 황제가 된 측천무후가 됩니다. 이 무조의 조자는요, 비출 조자인데 해와 달이 하늘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자입니다. 무조의 아버지는요, 나무장소였던 그 무사화기였었는데, 이 사람은요, 이연과 이세민이 수나라와 싸울 때 군사 자금을 대주었던 사람으로서 그 공으로 나중에 잠깐입니다마는 재승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무미량은 이마가 높고 턱이 넓은 얼굴이었는데 이 시대에서는 이런 형태의 여인이 미인이었습니다. 무미랑은 14살 때에 입궁한 후궁이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인이었는데
이때 제인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비빈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이웃나라의 어떤 사찰들이 오게 되면 연회에도 참석을 해서 황제 곁에서 기록도 하고 또 이 얘기도 거들어준 사람을 그 제인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제인은 후궁이지만 황제의 침소에는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지요. 특히 당나라에서는요, 3년마다 한 번씩 주변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조선을 비롯해서 몽고,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연결하면서 사신을 초청을 해가지고 당나라의 위상도 높이고 또 무예도 겨루기도 하고 말타기 시합도 하고 바둑도 두기도 하는 대조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후궁인 제인들이 참가해서 가지고 있는 기량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여러 제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바로 무조였습니다. 무조는 가무도 잘했지만은 재치와 임기응변도 능했고 말도 잘 타고 또 서해 등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이쁘게 본 당태종이 무미랑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린 것입니다. 12년간 후궁으로 지냈던 무미랑은 여성이었지만 성격이 강하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로 카리스마가 대단했었는데 이 무미랑이 결국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가 된 측천무가 되지요. 그런데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다고 하는 이 무측천이 어찌해서 중국의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가는 다음 16번째 강좌에서 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15번째 이야기 당나라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